계속해서 뉴스 파헤치기 이어갑니다.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19 백신을 시작으로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는 백신 접종 순위와 또 접종 연령 위험성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뉴스 파헤치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 코로나19로 지친 모든 분들이 이 백신 접종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우선은 이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이 우선 접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접종 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첫 번째로 맞게 되는 순위에서 고령자 분들 또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대로 접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좀 고령층 접종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이 유럽 각국이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고령층에게는 효과가 떨어진다. 네. 라고 하면서 이 접종하지 말라는 공고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현재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각국은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효과가 있음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접종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네. 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이 임상 연구에서 이 다른 백신에 비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이 이 통계가 네. 유의미한 결과를 나오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네. 물론 이 고령층에게 효과가 없다는 점과 네.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 좀 다른 의미여서 네. 이 안정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유럽 각국에서는 일단 고령자에게는 접종을 피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일단은 접종 순위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맞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발표될 이 조정 여부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외에도 일선 현장에서 이 백신과 관련한 혼선이 지금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던데 현재 우리 충북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다고요? 이 정부가 세운 이 접종 순위를 보면 이 1에서 2분기 우선 접종자가 네. 이제 그 의료기관 종사자들과 이 요양병원이나 이 시설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네. 이 종합병원 입원 환자들은 이 1, 2분기에 우선순위에서 빠져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 종합병원 호흡기 뇌과에 폐렴으로 입원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폐렴도 일종의 이 코로나19도 폐렴의 일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폐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굉장히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이 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네. 1순위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접종을 받지 못한다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폐렴뿐만 아니라 다른 중증도가 높은 네. 이 입원 환자들도 우선 접종이 되지 않아서 네. 먼저 백신을 맞지 못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지금 이 순위를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환자 자체가 우선 코로나 자체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특별히 더 위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서 이 종합병원 환자들은 우선 접종 순위에서 빠져 있다고 하니 조금은 의아한 상황인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미 전국적으로 종합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서 집단 감염이 수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상황인데 이렇게 우선 접종 순위에서 빠지다 보니까 백신 사각지대가 또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이 백신 접종 계획에 따르면 네. 이 예방 접종 대상군이 그 성격에 따라서 가군, 나군, 다군으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네. 가군은 중증 및 사망 예방, 네. 그리고 나군은 의료 방역 및 사회 필수 기능 유지, 그리고 다군은 지역 사회 이 전파 차단의 목표를 둔 것인데요. 네. 이를 다시 분기별로 세분화하면 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원 입소자 그리고 종사자들이 이 1분기에 가군 최우선 접종 대상자가 됩니다. 네. 네, 이 1분기 나군은 코로나19 치료기관 종사자와 이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그리고 다군은 정신요양 이 재활시설 등 입소자와 종사자로 되어 있는데요. 네. 예, 이 부분에서 이 종합병원과 재활병원 환자들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취약 환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종합병원 같은 경우 우선 접종 대상 순위에서 빠져 있다고 하니까 네. 이 종합병원에도 계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좀 걱정스러운 따름인데요. 어떤가요? 네, 이 정부가 발표한 이 네. 접종 이 계획에 따르면
이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이 고위험 의료기관에 속해서 네. 이 우선 접종 대상자가 되지만 네. 이 종합병원에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접종 대상자에서 빠져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이 요양병원의 의료진과 환자는 우선 접종 대상 순이고 네. 또 종합병원 같은 거는 고위험 기관으로 분류가 돼서 의료진은 우선순위에 속하는데 환자는 우선은 빠져 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참 어떤 기준인지 의아의 따름인데요. 네. 그렇다면 이 종합병원 환자분들은 2분기 접종 대상에 포함이 되게 되는 걸까요? 종합병원 환자 같은 경우에 네. 그렇다고 2분기 접종 대상도 아닌데요. 네. 이 종합병원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성인 만성 질환자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네. 예, 3분기에 접종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 2분기에도 예, 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예. 한마디로 종합병원 의료진은 1분기에 접종, 네. 종합병원 환자들은 3분기에 접종. 이거 네, 참 맞습니다. 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유독 또 면역력에 취약한 환자들이지 않습니까? 네. 왜 이렇게 3분기까지 내려가게 됐는지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네. 코로나19 이 감염 확산을 보면 종합병원이나 이런 재활병원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합병원 환자들에 대해서는 왜 이 우선 접종이 되지 않았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우선 접종에서 제외됐다라는 네. 의견은 없는데요. 네. 뭐 한 관계자 의견을 따르면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입원 환자들이 단기로 입원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냥 진료만 받고 가는 경우도 많기 아, 때문에 그렇죠. 예, 우선 접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고요. 네. 또 의료 종사자가 우선 접종을 하게 되면 네. 이 집단 감염이 형성돼서 이 방어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예, 의견이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종합병원은 이 환자군에 따라서 예. 심각성이 나뉘기 때문에 우선 접종 대상 순에서 벗어났다라고 좀 이해가 되는데요. 네. 오늘 오후에 식약처에서 또 조정 결과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연 방역 당국이 현 지금 상황대로 접종 계획을 확정 지을지 또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식약처에서 오늘 오후에 이 접종 순위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질병관리청은 이 식약처에서 발표한 네. 이 최종 결정에 따라서 예, 오는 19일까지 접종 계획을 네. 조정해서 이 접종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하니까요. 네. 이 접종 대상자 확정이 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종합병원에 뭐 가벼운 질병 환자도 있고 또 심각한 환자도 있는 만큼 철저하게 구분이 돼서 좀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은 우선 접종 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또 있습니다. 네. 네,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 안전성 여부에 따라 오늘 오후 식약처 최종점검위원회의 발표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종합병원과 재활병원 등에서 입원 중인 고위험 환자들에 대한 접종 순위를 놓고 일선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수렴돼서 백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환자분들 하루빨리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